자, 21번째 시간이네요. 21번째 시간. 이번에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지사건 체포영장 신청하려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체포영장 대상이 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고소고발 사건은 바로 피의자가 돼서 범죄사건부에 기재해서 범죄사건부에 기재된 피고소인 피고발인 인지사건 대상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피의자라고 한다고 했는데, 인지사건은 범죄인지 보고서를 해서 해야 되겠죠. 고소고발은 상관이 없는데 해가지고 검찰 사건 사무규칙 143조의 4에 보면은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입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건하여야 한다.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때, 경찰은 신청하는 때가 되겠죠. 해가지고 그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입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건, 범죄사건비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피의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소중지할 사건 영장유효기간, 기소중지하는데 영장유효기간 7일이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기소중지자 지명수배 통보지침 대검찰청 예규, 이게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란에 보면 다 돼 있어요. 게시가 돼 있어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해가지고 지명수배 대상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지명수배 대상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해야, 그때 어디로 가버려서 못 찾는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해야 되겠죠. 이게 그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란에는 지명수배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찍는다 해서 여기다가 그 여기다 붉은색 고무인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018년 1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소시효 완성일을 써주는 거죠. 이게 공소시효 완성일.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유효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인체할 장소, 여기 인체할 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사실이라고 했는데 체포구속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은 인체할 장소는 인체할 검찰청 또는 지청이나 경찰서 등 수사 관서를 쓰라는 거예요. 여기 뭐 조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어느 시청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유치 또는 구금할 장소는 구치소나 유치장 등을 각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특일적 기재에 경찰서 또는 체포지에 가까운 경찰서, 인치장소. 그러니까 조사실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어느 시청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느 시청, 이렇게 어느 경찰서, 시청, 그 부비린 관리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청하는 거예요. 재신청.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기재와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재신청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보면은 구속영장,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은 유효기간이 잡지 못해가지고 경과한 경우 다시 신청하는 거, 기각돼가지고 발부받지 못했을 때 보강해서 다시 신청하는 거, 체포 구속됐다가 석방됐어요. 체포 구속됐다 석방됐는데 체포영장으로 이미 체포했었는데, 아니면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했었는데 돌려보내고 나서 다시 그 소환하려니까 출석 요구에 불응해가지고 재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체포영장을, 이거 체포영장 재신청이니까는 체포영장으로 체포했다가 풀어주고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또 체포영장 신청하는, 재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게 그 다음에 다른 범죄 체포영장 존재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여기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지명수배 전산망의 조회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 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아무튼 이게 문구가 좀 이상하게 돼 있지.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외에 다른 범죄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땐 그걸 써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문구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치구말 장소의 변경, 인치구말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저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유치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는 잘 알아보고 하시면 되겠 거고 인치구말 장소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기각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말하는 건지 형사동 규칙에는 연령,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태양 해가지고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무슨 소리인지 와닿지 않죠. 이렇게 사례를 보면은 친고죄에 있어서 그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고소장이 없을 경우에 그 체포영장 신청하면 안 되겠죠 이게 그 소치 요건 갖추지 못했으니까 피의자가 불출석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는 업무상 사유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그 보고서라든지 그 사람이 제출한 자료라든지 이거 보고서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럴 경우라든지 피의 사실이 경미한 벌금형에 해당해서 벌석 재판이 가능하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도 기소할 정도로 수사가 사실상 완결된 경우 이미 조사는 다 끝났어요. 근데 저 중요한 사건도 아니고 경미한 사건인데 봐도 벌금에 해당될 것 같은 조사 다 끝났는데 재판받을 일도 없어요. 정식으로. 그런데 자꾸 이제 안 나온다고 조사 다 끝났는데 안 나온다고 그 체포영장 신청하고 그러면 이건 아니다. 그런 취지겠죠 이게.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유효기간 7일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효기간이 기재가 없을 때 7일보다 짧을 때 이거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여기 유효기간 요걸 말씀하는 건데 말하는 건데 체포구속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은 체포영장의 집행유효기간 원칙적으로 7일이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유효기간 기재가 없는 경우나 유효기간이 불분명한 경우는 유효기간은 7일로 초일 불산입이에요. 초일 불산입. 판사가 오늘 발부했으면 여기서 플러스 7일이에요. 초일 불산입 보면서 7일 미만의 유효기간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은 그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5일로 이렇게 발부해버리면 그 5일에 해당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5일이라고 해도 7일로 보는 게 아니라 판사가 5일만 주면은 그 5일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장 그 유효기간을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그리고 이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체포에 착수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 내라도 체포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영장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체포에 착수할 수 없고 그러면 이 문구를 보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체포에 착수했는데 그 착수하고 나서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사람을 그 7일째 되는 날 그 유효기간 만료일 날 밤 그 24시까지니까는 11시 50분에 11시 55분에 이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아니면 이제 11시 58분 뭐 이렇게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체포에 착수했는데 체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이게 딱 12시가 넘어버렸어요. 그럼 이거 딱 손들고 야 12시 넘었네 하고 거기서 그만둬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판례라든지 뭐 지침이라든지 이게 없는데 압수수색에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이렇게 대전고등법원 2017년도 판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에 보면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종료 후에 증거 수집인지 여부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한 휴대폰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 이렇게 돼서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4월 19일이었으나 그 기간이 지난 4월 27일 포렌식이 실시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그 포렌식이 이제 유효기간 이후에 진행이 된 거예요. 압수수색이 압수수색 분석이 그러니까는 유효기간은 그 여기 형사소송법 215조에서 그 허가장으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7일짜리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 이거 체포영장도 마찬가지 의미겠죠 이게 해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한 게 있는데 유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체포가 완료된 경우라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압수 절차가 압수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체포영장에 뭐 준용한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 압수수색에는 이런 판례가 있었구나. 이것을 체포영장에도 그 같이 같은 영장이니까는 체포영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체포영장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어디다 바쁘다 보니까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체포구속 업무 처리 지침 처음에 수사할 때 경황이 없으면 그럴 수가 있겠죠.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영장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캐비넷 어디서 뒀는데 못 찾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체포하기 전인데 그럴 경우에는 체포하기 전이니까는 다시 청구해가지고 발부받아야 되는 거고 분실했다는 사유를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체포할 때 피의자가 체포영장을 파기한 경우나 체포영장은 제시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교부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갑자기 뺏어가지고 그 옆에 있던 파지개에다 집어넣어서 영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체포하고 나서 이번에 또 체포하고 나서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체포는 유효하고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 그 경위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편철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란다 원칙 고지는 체포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거나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다 하고 나서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도망가는 사람 대항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한테 뒤에다 대고 뭐 미란다 원칙을 계속 고지하면서 쫓아가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들었다고 하기 어렵겠죠. 대항하고 있는데 거기다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있다가는 본인이 수사관이 폭행을 당한다든지 통제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제압하고 나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미란다 원칙을 충분히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체포하고 나서 이렇게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 그건 불법 체포라는 거예요. 이게 해서 여기 보면은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한 바 없는 등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거는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판례예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영장 반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장 반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규칙에는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할 때에는 영장과 영장 반환 보고서의 사본, 영장과 영장 반환 보고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라. 그러니까 영장 사본하고 영장 반환 보고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 통 있을 땐 전부 다 반환해야 되고 영장 반환 보고서에는 발행 통수와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는 영장 반환 보고 서식이 있는데 이것을 이 서식으로 이렇게 반환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서식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자진 출석했어요.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잡으러 가려고 이제 발부받았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그때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제 체포영장 연락돼도 안 되고 그래서 체포 불응하는 걸로 해가지고 출석력이 불응한 걸로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스스로 나오겠다고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게 체포영장 들고 있는데 이 사람 자기가 와가지고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체포영장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지위의 변경을 구하는 의미에서 사전에 영장을 그냥 덜커덕 집행하지 말고 반환해도 좋은지 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으라 해가지고 체포영장 집행 지휘한 그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지금 자진 출석했는데 영장을 집행할까요? 아니면은 자진 출석했으니까 그냥 집행하지 말고 조사하고 영장을 반환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도 이게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하기 전에는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이렇게 그 반환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 바뀌었어요.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영장 반환 보고서에 첨부해서 즉시 반환하고 해갖고 자진 출석했을 경우에는 그냥 뭐 지휘받지 말고 반환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추세는 그냥 다 반환하는 걸로 자진 출석했을 경우에는 영장 집행하지 않고 반환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 일반 경찰 수사관님들은 이거를 근거로 처리하면 될 거고 특별사법 경찰 수사관님들은 지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보강으로 해가지고 좀 참고할 만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포 영장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으로 모든 걸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